안녕하세요. 축구 팬 여러분. 풋볼 매거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하시고 매일 업데이트되는 축구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축구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성용이 마드리드로 건너가서 안첼로티와 벨링엄을 만났어. 그런데 황금 인맥은 어디까지 가나 봐요. 토트넘 한국 에디션이라고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유니폼 유출 사진이 공개되었어. 이번에는 태극 문양에서 영감을 받았단 말이야. 엄청 기대돼. 한국 대학 선수들의 실력이 중국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고 자부하는구나. 손흥민과 이강인은 상대적으로 비교도 안 되는 레벨로 독보적인 존재라고 한다니 정말 멋지다. 기성용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후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주드 벨링엄 등과의 인맥을 쌓았다. 기성용은 자신의 SNS에서 지난 이틀 동안 마드리드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안첼로티 감독님뿐만 아니라 라울과 아르벨로아 감독님과 함께 여러 축구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우고 돌아간다 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그는 계속해서 호셀루와 선덜랜드에서 함께한 호셀루, 영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모드리치와 벨링엄까지 여러분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 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의 팀인 마드리드의 열정적인 훈련과 준비 과정은 정말 인상 깊었다 고 언급했다. 기성용은 FC 서울 소속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 시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뒤로 유럽으로 이동하여 다양하고 바쁜 스케줄을 보냈습니다. 이동안 앙헬과 카일 로턴, 전 스완지 시티 동료,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 브라이튼, 황희찬, 울버햄튼, 브랜든 로저스 감독, 오현규, 양현준, 권혁규, 칼럼 맥그리거, 제임스 포레스트, 셀틱,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손흥민, 벤 데이비스 및 프레이저 포스터, 모두 토트넘 후스파, 그리고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과 안토니오 파코 코치, 셀타비고와 멋진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드리드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기성용은 안첼로티 감독, 라울 곤살레스 카스티아 감독, 알바로 아르벨로아 후베닐 A 감독, 벨링엄, 루카 모드리치, 에두아르도 카마빙가, 호셀루 등과 함께 팀을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끝판왕으로 평가받을 만큼 레알 마드리드는 유럽에서 최고의 대형 클럽 중 하나입니다. 35번의 라리가 우승과 14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5회의 클럽 월드컵 우승 등으로 빛나며 창단 121주년을 맞이하여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용은 매일매일 놀라운 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더욱 쇼킹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일정들의 특이한 점은 각 팀의 감독들과 전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데 제르비 감독, 로저스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 베니테즈 감독, 안첼로티 감독은 모두 유능한 리더입니다. 특히 데 제르비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전술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성용이 지도자로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 한국 에디션이라고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유니폼 유출 사진이 공개되었어. 이번에는 태극 문양에서 영감을 받았단 말이야. 엄청 기대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홈 유니폼은 점점 더 과감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장 손흥민, 30일의 소속 토트넘 호스퍼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티 헤드라인스라는 글로벌 유니폼 전문 사이트가 2024년 출시 예정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홈 유니폼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달에는 간략하게 유니폼 패턴과 대한축구협회 엠블럼 색상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적인 유출샷을 공개함으로써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바탕색은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붉은색이며 흰색 패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홈 유니폼은 멋있고 현대적인 디자인입니다. 한국의 클래식한 붉은색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트 초록색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두 색상은 검은색과 조합하여 구분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태극기의 태극 문양에서 영감을 받아 흰색 패턴이 적용되었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유출된 사진과는 약간 다른 흰색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태극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직선 패턴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전히 초록색이 사용되었습니다. 초록색을 통해 이번 시즌 토트넘 호스퍼가 입은 홈 유니폼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 토트넘이 사용한 홈 유니폼은
고유의 흰색 상의와 네이비 색 하의였습니다. 특히 상의에서는 나이키가 독특하게 볼트 색으로 된 형광 녹색을 목과 팔 소매에 사용하여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1995년에 나이키와의 첫 후원 계약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을 위해 다양한 유니폼을 출시해왔습니다. 초기에는 파란색과 초록색이 함께 사용되었고 21세기 들어서는 주로 붉은색, 푸른색, 흰색이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는 새로운 디자인의 유니폼을 출시하였으며 이전에 출시된 유니폼은 한국 축구대표팀이 역대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하는 데 활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키는 최신 기술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 문화와 정체성에 충실한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된 유니폼을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홈 유니폼은 도깨비의 강렬한 붉은색과 용맹스러운 힘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줄무늬 패턴으로 통일된 느낌을 연출합니다. 또한 도깨비의 꼬리 그래픽은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를 나타냅니다. 당신이 축구 국가대표팀에 속해 있다면 이 모습에서 자신감과 결연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황희찬은 도깨비 유니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도깨비 유니폼을 호랑이 갑옷처럼 입고 용맹하게 싸우겠다. 도깨비와 호랑이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두려움 없이 맞서는 이미지다. 어깨에는 호랑이 무늬가 있으며 이는 상대팀에 돌진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상의와 하의가 만나는 지점에는 도깨비 꼬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한국 대표팀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요소입니다. 또한 작년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종목에서 이 유니폼을 입은 한국 대표팀은 황선홍 감독의 지도 아래 금메달을 차지하여 대회 3연패라는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24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은 내년 1월 카타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대표팀에게 마지막 공식 대회가 될 것입니다. 1960년 이후 64년 만에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우승을 도전할 것이며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역대급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한국의 새 시즌 유니폼은 내년 3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유니폼은 잉글랜드, 프랑스, 미국 등 최상위 국가들의 유니폼과 같은 원단과 비슷한 템플릿을 사용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AFC U-23 아시안컵에서도 새 유니폼을 착용할 전망이며 만약 이 대회에서 4위 이상을 차지한다면 오는 7월에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권을 얻게 됩니다. 이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에게 연속 10회 올림픽 본선 진출 기록을 달성하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 대학 선수들의 실력이 중국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고 자부하는구나. 손흥민과 이강인은 상대적으로 비교도 안 되는 레벨로 독보적인 존재라고 한다니 정말 멋지다. 지난 16일 한국 시간 중국의 즈보닷컴은 중국 축구 대표팀의 장윤잉, 다이와이춘, 천자오가 아시안컵을 준비하기 위해 소집된 것과 관련하여 한국 축구와의 격차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과는 기본적인 체급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하며 한 목소리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축구대표팀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금으로 유명한 외인 선수와 감독을 영입하였으나 국내 선수들이 해외 진출보다는 굳게 잔류하는 경향 때문에 전체적인 품질 저하를 경험해왔습니다. 비록 2000년대까지는 한국, 일본, 이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발전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 중국 축구대표팀은 2020년대 들어 동남아 지역의 강력한 추격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베트남과의 2022 피파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1대3으로 패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2차 지역 예선에서 한국, 태국, 싱가포르와 함께 한 조에 속한 중국은 동남아시아 팀들과의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은 첫 번째 경기에서 홈에서 패배하여 알렉산드로 폴킨 감독을 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국은 기세를 잃지 않고 홈에서 한국과 대결하였으나 절대적인 실력 차이로 인해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점수 차이 이상으로 실력 차이가 크게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얀코비치 감독과 선수들은 상대와의 실력 차이로 인해 패배를 받았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소후닷컴은 한국과 중국의 전투 후에 대해 중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한국 기술, 전술 및 개인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중국 슈퍼리그에 적응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 프리미어리그, 리그 1 및 분데스리가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유망주들도 한 목소리로 점수 이상의 격차를 언급하여 현재 중국이 상당한 차이로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장위닝 선수는 웨스트 브로미치에서 시작해 브레멘, 데나흐를 거쳐 베이징 고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는 한국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전에 홍콩에서 올버햄튼에 입단한 다오 아이춘, 상하이 선화은 한국 선수들과 경쟁조차 할 수 없었다며 당시 경기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한국 상대로는 아무런 업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조규성, 황희찬 등 전방위 3업 소송을 통해 압도적으로 강력함을 느꼈습니다. 라며 특별하게 이강인은 공을 발에 붙여서 메시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력 차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자국의 대표 선수들이 보여준 부정적인 반응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과거 중국팀은 아시아에서 체력으로 5위를 차지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없다고 말하며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과의 경기에서 지긴 졌으나 경쟁조차 되지 않는다는 발언에 크게 놀랐다고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로 인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실망과 당혹감이 퍼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